제가 이 종목을 투자를 한다면 이 종목의 어떤 점이 좋은지, 정말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한 단계씩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항상 합리적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나의 매매를 가로막는, 나의 매매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수많은 행동 편향은 의지만 가지고 극복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종목을 분석하고 기법을 연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투자를 결정하는 나 자신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투자의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께서 좋은 투자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전술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 오늘의 전문가는 이승행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데니얼 카너먼의 투자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오늘도 데니얼 카너먼의 이 합리적인 판단과 투자 결정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최근에 어떤 그 하락장, 오늘 요번 주 들어서는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몇 달째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발생하고 있는 하락장과 그다음에 특히 구정 연휴 직후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지수가 폭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장대 음봉이 좀 그려졌었는데 그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하락이다라는 거는 이제 장이 음봉을 만들어주는 상황과 관련이 된 건데, 이 음봉의 심리학.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었죠. 오늘은 조금 그 내용들 중에서도 조금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매매하실 때 장을 매일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종목이 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의 시가라는 거는 이제 그날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지요. 마치 떡잎부터 우리가 알아본다고 하는 것처럼, 혹은 어릴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던 아이들이 크면 또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종목의 움직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호가 바로 그 종목의 시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가와 관련된 부분은 특히 그 단기 관점 매매를 할 때 크게 의미를 가지게 돼요. 사실 파동 매매 관점에서 장기 매매를 하시거나 그럴 때 있어서는 크게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하루하루에 시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쭉 올라가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상황이 될 테니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시가가 이 음봉과 관련된 내용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몇 가지 장대 음봉과 잉태형 캔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네요. 자, 여러분, 시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이 종목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들고 있는 종목을 다음날 상한가를 만들 거다,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이제 플랜을 짜서 이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상한가를 만들 거라면 시가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요? 한 시가 1%, 2%에서 출발시키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한 20%에서 높게 출발시켜가지고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죠? 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시가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아침에 과감하게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시가가 높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시가만 높게 띄우고 나서 팔아먹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세력 입장에서는 주가를 급등시키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되고요. 또한 시가를 높게 출발시킴으로써 개인 투자자의 접근을 차단해버리는 그런 요인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시가가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중에 하나의 예로 시가를 아주 높게 출발시키는 경우에 관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만 시가가 높다라는 게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죠. 둘 중 하나예요. 시가가 차라리 적당하게 출발하는 게 낫지, 어떨 때는 너무 높게 출발하면
시가를 높게 출발시켜서 정말 날리려고 높게 출발시킬 때도 있지만 시가만 띄우고 위에서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만드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제가 지금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중에 두 번째 주 시가를 통해 개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려봤는데 반대의 경우들도 있어요. 시가를 통해서 뭐 기존에 들고 있던 투자자들의 손절을 유도하고 그 물량을 받아내기 위한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결국 이거는 여러분이 개인 투자자 관점이 아니라 이 종목을 움직이는 실제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력의 의도를 시가를 통해서 좀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그 최근에 하락장에서요. 이제 뭐 요번 주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대세 하락장으로 좀 들어간 다음에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었던 캔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표시해둔 잉태형 캔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주황색으로 표시된 양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음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음봉의 아주 특징적인 요소가 뭐가 있냐면 바로 전날 양봉의 종가보다 시가가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거. 이게 가장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장대 양봉을 만약에 뭐 공략을 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다음날 시가가 좀 뭐 다음날 음봉을 만들더라도 시가가 전날 양봉이니까 세게 만들었으니까 시가가 뜬 그림을 생각을 하시겠죠. 그죠? 근데 이거 음봉을 시가부터 마이너스 조건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이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뭐 배워야 산다 시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음봉에 사서 양봉에 팔자라는 겁니다. 조정받을 때 사서 상승할 때 팔자. 파동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절대 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음봉 구간에서 손이 잘 안 나갑니다. 왜? 두려움이죠. 두려움. 더 밀릴까 봐. 근데 이제 선수들은 요 음봉 구간, 요 시가 이하 음봉 구간에 사서 오히려 양봉 구간에 매도 여부를 고민하지만 절대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양봉으로 막 치고 올라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매수 주문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고가권에서 추격 매수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조점은 올라가면 양봉은 내가 매도를 고민해야 되는 자리지 따라 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더 갈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매매를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을 절대로 적립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경우에 고가권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데 실제 매물대 차트를 봐도 아래쪽보다 위쪽에서 매수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다음날 시가부터 마이너스를 만들어버려요. 이거 어떤 상황인가요? 원하는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고점에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시가를 마이너스 만들어버리면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예 밀려버려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시가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시가 마이너스는 결국 이겁니다. 고점에 달라붙은 개인 투자자들을 시가부터 찍어 눌러서 겁을 주고 공포를 주는 겁니다. 데니얼 카너먼의 이 행동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투자자들의 합리적 판단과 관련된 건데 이 합리적 판단을 하기가 가장 어려워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급등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추격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공포, 밀리고 있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가 시가부터 마이너스가 나오다 보니까 공포심을 느껴서 시가부터 던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나는 고점에 샀다 보니까 밑에서 싸게 사신 분들은 신경을 안 쓰겠죠. 그죠? 근데 비싸게 샀기 때문에 신경 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가는 버텼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밑으로 더 밀려버리면 여기서는 편안하게 보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을 유도할 수가 있고 거기서 세력은 추가 매집해서 들어 올리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걸 잉태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어떤 기술적 분석, 이론서 기본적인 내용으로 나오는 건데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서적을 보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는 안 나와요. 혹은 나왔어도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안 나오는데 이 캔들에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의미가 이겁니다. 지수 하락장에서 이런 게 좀 많이 나와요. 양봉 다음날 시가가 마이너스 만들고 밀려버리는 경우가. 그게 세력의 의도일 때도 있고 뭐 진짜 죽으라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지금 제가 배워야 한다 시간에 차트값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차트값 조건이 이런 조건이 만들어졌다면 들어 올리려고 만드는 경우들이 더 실질적으로는 많다라는 거죠.
자, 이 종목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는 뭐 음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다 뭐 마찬가지예요. 여기 상황을 보시면 음봉은 아니고 양봉 캔들이기는 합니다만은 전날 양봉보다 시가가 낮게 출발을 했고 그 다음날 양봉 아래 구간에서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만들어진 캔들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털어버린 겁니다. 이 상황에서 편안하게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특히 어디서요?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거든요. 왜 터지겠어요? 매수 버튼을 열심히 눌렀으니까. 그래서 이틀 동안 그렇게 흔들어 놓고 나서 여기서 뭐 5선에서 지지했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캔들을 만든 세력의 의도가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날려버렸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거의 30%에 가까운 상승폭입니다. 이것도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하던 종목이 여기서 쉬어가는 흐름을 하나 만들어줘요. 근데 그냥 쉬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가를 마이너스 만들고 잉태형 캔들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 30% 가까운 등락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런 게 바로 잉태형 캔들이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이제 세력이 바로 공포를 이용하는 거예요. 더 들어 올릴 건데 그 전에 이 상황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버리는 거죠. 왜? 전날 달라붙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물론 이런 캔들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종목 선정이 중요하고 매매 원리가 중요하게 되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께 어떤 하락장의 공포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가지고 온 캔들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보면은 양봉 다음날 시가를 마이너스 만든 다음에 아까는 어떻게 됐었나요? 그리고 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조정을 주고 날리는 건데 가끔씩 보면 시가를 마이너스 만들고 시가부터 강력하게 매도 물량이 손절매 물량이 나오면 그냥 바로 들어 올려버리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폭락장에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매매 중에 하나지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거 어설프게 하면은 시가 마이너스 나온 거 잘못 건드렸다가 완전히 박살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캔들 하루 이틀짜리만 보이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매매 원리에 따라서 접근을 해봤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 날도 급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자리가 지금 어디였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조금 전에 본 자리가. 그러니까 어떤 정배열 초기 제가 지금 배워야 산다에서 차트값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오늘 진행할 이야기가 이제 차트값과 초기 차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바닥권에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줬다면 이 자리가 단타 자리가 아니라 단기 매매 자리가 아니라 또 상황에 따라서는 큰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시작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공포라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시가를 마이너스를 만들어버리고 털어버리는 상황. 나는 비싸게 샀다 보니까 지금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차분히 본다면 이 자리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거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자리고 그 상황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의도적으로 찍어 누른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공포를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장대 음봉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지수가 엄청나게 빠졌었죠.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 8%가 넘게 빠지면서 이제 시장 경고 조치까지 취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보통 이런 이 장대 음봉이 발생하면 이걸 강력한 매도세로 해석을 하게 되고 또 만약에 주가가 급등하다가 위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을 경우는 또 고점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거래량도 크게 터져서 다 팔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 아마 이 경우 생각해 봅시다. 어떤 종목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 상승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조정이 나와야죠. 끝없이 올라가기만 하는 종목은 절대 없습니다. 올라가려면 중간에 이격 줄이기 과정으로 음봉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격 줄이기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캔들 2개, 3개를 만들어 줘야 만들 수 있었을 것을 어떻게 해요? 장대 음봉이 나와서 한 번에 이격 줄이기에 성공을 했다면 장대 음봉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차분히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틀간에 걸쳐서 조정 줄 거를 한 번에 이격을 갖다 붙여버린 거니까 단순히 공포라는 측면이 아니라 매매 원리 측면에서 보면 이격을 붙였으니 이동평균선과 벌어진 이격을 붙였으니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투매의 끝자락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재미난 것들이 또 있는데 이건 나중에 트랩 이론
설명드릴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단식으로 점진적으로 빠지던 게 폭락이 나오면서 막판에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내려가고 하다가 사람들이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툼의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다 털려나간 거죠. 그럼 지수가 종목이 반등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상황을 보시면 여기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당시 상한가 다음날 시가가 상 근처에 출발한 다음에 엄청난 음봉이 나와버린 거죠. 20%가 넘는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래량도 보시면 늘어났어요. 거래량이 늘어나면 팔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아니죠. 더 날아가 버렸습니다. 공포를 사들어간 거죠. 이거는 그래도 장대 음봉이긴 하지만 전날 종가 대비는 얼마 안 빌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요. 이것도 20%짜리 폭락이 나온 거고 전날 종가 대비 크게 밀려버렸습니다. 다음날 다시 상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지요. 이것도 볼까요? 이거는 상한가 제도가 15%일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하한가까지 가버렸어요. 하한가까지. 어때요? 공포를 샀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나요?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번에 최근의 상황인데요. 이 캔들을 한번 보시면 이제 장중에 이게 20%짜리 폭락이 나온 다음에 강력한 반등이 나왔어요. 그날 바로. 그래서 먹고 또 밑에서 다시 사서 다시 먹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등락폭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이 공포의 폭락, 공포의 장대 음봉. 20%가 넘습니다. 훌쩍 넘어가요. 팔고 급반등을 먹고 만약에 다시 접근을 해서 또 밀린 상황에서 다시 접근해서 또 먹었다면 또 그에 육박하는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공포를 우리가 무조건 피해야만 할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락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 계단식으로 빠지던 종목이 툼의 상황이 전개된다면,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자리는 오히려 저점으로 작동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볼까요? 급락이 보이시죠? 공포죠? 그리고 나서 발생한 강력한 반등.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공포의 툼에 마지막에 나온 장대 음봉에 주목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전고점 자리까지 쭉 올라간 모습.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공포 심리는 우리의 합리적 판단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세력은 오히려 우리가 겁을 내게 만들고 물건을 던지게 만든 다음에 물량을 던지게 만든 다음에 그 물량을 받아서 들어 올리곤 한다라는 거죠. 차트 값이 좋고 또 공략 조건이 매매 원리가 일치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과감한 공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음봉 겁내지 마시고요. 공포 겁내지 마시고요. 매매 원리 적용할 수 있다면 과감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행 전문가였습니다. 음봉의 심리학을 들어봤습니다. 데니얼 카너먼의 투자 철학을 살펴봤네요. 자, 레전드에게 듣는 데까지 해서 오늘 준비된 순서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